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7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의 변압기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 고성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속초 방향으로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1시 46분쯤에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도 강풍을 타고 12km가량 떨어진 동해 망상동의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고성에서 속초로 번진 산불로 인해 36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 290헥타르를 훌쩍 뛰어넘는 피해입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는 지금까지 고성군 토송면에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초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1명은 강풍 피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 125채와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동이 불에 탔습니다. 몸을 피한 주민들은 고성이 4,060명, 강릉시 옥계면이 350명 등 총 4,410명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현장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장병 2,500여 명도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자정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정부 세종 이청사에 설치하고 가동 중입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 이 자리에 강신우 기자 그리고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먼저 강신우 기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집계를 해보죠. 산불이 크게 두 곳에서 발생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 변압기가 폭발해서 속초 방향으로 그 불이 번졌던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또 어젯밤 11시 46분쯤인가요? 그 시간쯤에 강릉시 옥계면에서 야산에서 또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옥계면에서 이 110헥타르가 지금까지 임야 피해가 있었고요. 네. 그 고성군 토성면은 250헥타르, 그래서 총 360헥타르가 지금까지 있고 계속적으로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해서 4천여 명 정도가 지금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시령에서 속초 미시령에서 변압기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발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강릉 옥계면에서 발화된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불이 났는지는 지금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개 산불이 지금 강원도 지역을 휩쓸고 있고요. 자, 이와 별도로 또 부산 해운대에서 운봉산이죠. 네. 사흘 전에 처음 산불이 났었는데 한 번 꺼졌다가 지금 또 오늘 새벽에 네 번째 다시 발화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불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재난 문자까지 지금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 걸로 발송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자 11명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TV를 보시고 계실 텐데 사고 현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대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아침 뉴스에서도 강풍이 우려된다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밤 사이에 강풍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이 바람을 타고 속초 방향으로 번졌고 또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도 계속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아침에 제가 출연해서 방송할 때도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태백산맥 서쪽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대형 산불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람이 이렇게 강한 경우가 만나게 드문데 동해안 지역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형적인 영향, 여러 가지 영향으로 바람이 강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건 아주 독특하게 이제 그런 기압 배치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졌던 이 산불이 실제로 이제 서풍을 타고 강한 서풍을 타고 이제 그 속초 쪽으로 번졌던 것이고요. 역시 마치 강릉 쪽도 시가지 쪽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네, 어제 설명해 주셨던 두 가지 큰 바람이 양간지풍, 양강지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양에서 간성 사이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요. 또 양양에서 강릉 사이에서도 강한 바람이 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두 가지 강한 바람이 어젯밤 사이 산불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그 남고북제형 기압 배치였는데 실제로 남고북제형 기압 배치에서 어제 제가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기압계 조밀했거든요. 저놈의 서쪽도 바람이 부는데 그게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산 정사의 그 역전층 사이를 지나가다 보니까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좁은 구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베르누 이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백사막을 넘어간 공기는 동해안 쪽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급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한 초속 15m라고 하더라도 태백사막을 넘어서 동해안으로 네. 넘어간 공기에는 30m가 넘거든요, 초속. 어제 같은 경우 뭐 미시령이 36m까지 기록을 했고요. 오늘 새벽 1시까지도 제가 보니까 계속 이 동해안 쪽으로 어제 낮에는 뭐 25m 정도 했는데 밤에 조금 줄어들면서 20m 이상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태풍이 초속 17m 이상을 태풍이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태풍 바람보다도 훨씬 더 강했고 그렇게 강한 바람이다 보니까 불이 일단 붙으면 꺼지질 않고 네. 급속히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새벽 3시 현재 강원 영동에 강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과 중부 서해안, 경상 동해안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뿐만이 아니고요. 경상도 동해안 지역도 산불 주의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압계가 그 동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남부북지역일 때는 동해안 지역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산 해운대 운봉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쪽도 산불이 나는 것이 그쪽에 바람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강원도 영동 지역보다는 좀 다소 약하더라도 그쪽도 바람이 강하면서 오늘 이제 이 강풍 특보가 이쪽으로 발령이 돼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은 이 강한 바람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는 뭐 특보가 발령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서풍입니다. 서풍이 불어서 계속 그 바닷가 쪽으로 번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산불은 저희들이 쭉 예전에도 분석을 해보면 바람과 이 건조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일단 바닷가까지 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주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침 정도 접어들면 풍향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아하. 지금은 이제 서풍, 남서풍이었는데 이게 이제 북풍 내지 북서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북쪽에 있는 기압계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속초 시내 쪽이나 이쪽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더 것이죠. 남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네. 그래서 남쪽으로 좀 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같은 바람은 일단 오전까지 상당히 강한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강풍이 불 때는 진화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해가 뜨면 당장 이제 헬기들이 동원되고 더 많은 소방 인력들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양양 낙산사 산불이라든가 2000년에 뭐 고성 산불의 그 경우를 보면은 거의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이 줄거나 비가 오지 않는 한 거의 끄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진화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일단 않고요. 오후가 들었더라도 일단 오늘 오후에는 또 이제 온도 차에서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는 일단 바람은 상당히 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녁 때 접어들면서 바람은 조금씩 약해질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늦게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강원 영서하고 경기 동부 쪽은 약하게 비 예보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비가 이 대형 산불이 일어난 곳은 비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약한 비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는 몇 밀리미터 정도? 거의 5mm 내외 정도. 5mm 정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 소방서 인근에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속초 소방서로부터 약 한 600m가량 떨어진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산불이 번져서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앞서 특보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서 앞쪽에서는 약 3-4km가량 마치 산불이 띠의 형태로 길게 불이 붙어 있는데요. 그 불이 결국 이곳까지 옮겨 붙게 된 겁니다. 현재 현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나무를 비롯해서 각종 건축 자재들이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다시 이 음식점 건물에 옮겨 붙게 됐습니다. 현재 바깥에서는 화염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건물의 구조상 스티로폼 판넬의 구조의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내부에는 굉장한 열이 꽉 차 있고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 천장 위쪽으로도 화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점 바로 옆이 바로 주유소라는 아하. 점입니다. 네. 앞서 특보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소방서를 기점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오른편,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는 주유소가 있고 반대편으로는 LPG 충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 불을 빨리 진화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음식점 앞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렇게 작은 유류 탱크를 실은 유조차 차량도 있고 그 뒤에는 바로 이 주유소 건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 인력과 소방 장비들이 여러 대가 투입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런 구조차, 장비차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제 옆에는 항공기 구조용 특수 소방차 역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이 클러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달리면서도 이 소화 용액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서도 불을 끌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여러 가지 장비가 투입돼서 현재 불을 끄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건물 안으로 번진 불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곳에 있는 소방 인력들은 저 주유소의 주인과 또 유조차의 주인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박상욱 기자,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자재로 옮겨 붙었고 인근 음식점까지 불길이 번졌다고 하는데 음식점에 지금 사람들은 다 이미 대피한 상태이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었던 약 한 2-3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 건물은 이미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가스 밸브를 잠근다든지 기타 여러 조치들을 하다 보니까 해당 건물의 건물주 내지는 이 가게 주인에 대한 연락도 시급한 상태입니다. 네, 박 기자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LPG 충전소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불길 차단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릴 네. 텐데요. 현재 소방대원이 호수를 들고 물을 분사하면서 불을 끄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쪽에 한 명이 있고 음식점 근처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명의 소방대원이 호수를 통해서 불길을 차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불길은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제 길 건너편에는 연기에 가려져 좀 뿌옇긴 합니다만은 이 대형 아파트 단지가 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음식점처럼 쉽게 불이 옮겨 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네, LPG 충전기 그리고 유조차가 폭발하지 않도록 불길을 막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바람의 세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바람의 세기는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3시간, 3-4시간 전에 비하면 10분 풍속 단위로는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여전히 강한 돌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어 있었던 불씨는 다시 한번 화염이 약 한 5-6m 높이로 치솟기도 하고 있고요. 불씨 역시 마치 모래가 날리듯이 이 도로를 따라서도 불씨로 날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불길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들 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불길이 어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이 돼서 속초까지 번졌습니다. 현재 속초 시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속초 시내는 그야말로 뿌연 그리고 매캐한 상태입니다.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불이 없다 하더라도 뿌연 연기에 갇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을 돌아다녀 봐도 화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뿌연 연기에 가득 차서 마치 안개에 휩싸인 그런 느낌입니다. 또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을 열고 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곳곳이 뿌옇고 매캐한 이 불로 인한 화염 연기로 휩싸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지금까지 속초 소방서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취재를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토성면사무소 부근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토성면은 어제 저녁 7시 17분쯤 처음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토성면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군요. 조승현 기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들 나와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는 종합지휘본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모든 피해 상황들이 집계되고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7분에 발생한 이 산불 화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250헥타르 정도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날이 밝은 뒤에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정확한 피해 면적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 사망자가 2명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2명 중에 남성 1명은 이 산불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 맞고 여성 사망자가 1명 있는데 이 사망자 같은 경우는 집에 있다가 이 대피령을 듣고 대피를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오던 중에 강풍에 의해서 머리 쪽에 부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산불에 의한 인명 피해로는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부상자가 11명이라는 소방청 측의 통계를 인용해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간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11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11명이 구급차를 이용해서 대피 장소로 이송됐기 때문이지 실제로 부상자가 아니다. 부상자 수는 다시 집계를 해봐야 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재산 피해라든지 살림 피해, 인명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집계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조승현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살림 피해 면적 250헥타르는 새벽 2시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새벽 3시 30분쯤에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에서 속초로 번진 산불 때문에 지금까지 360헥타르의 살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이 290헥타르니까요. 서울 여의도 면적을 훌쩍 뛰어넘는 360헥타르의 살림이 지금까지 잿더미로 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1명이 숨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11명의 부상자는 계속해서 또 부상자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자, 그렇다면 현재 그 지역에서 또 그리고 속초 부근에서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속초 고송 이쪽에서는 사실은 좀 화재가 좀 진정기에 접어들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창 불이 많이 이게 번질 때에 비해서는 지금 바람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데군데 불씨가 남아 있고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언제든지 다시 불씨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속초에서는 시내 쪽이 문제입니다. 이 시내 쪽에서도 속초 소방서 인근 쪽 그 부근에 있는 지역에서 재발화가 일어나서 현재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영랑호 쪽이나 이쪽에서 더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뭐 90% 가까이 진화가 돼서 지금은 뭐 잔불 정리를 하면서 상황들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성면사무소에서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방기성 센터장님. 지금 그쪽 토성면 부근에서는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 그래서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만 이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봄철의 바람은 밤이 되면 좀 줄어듭니다. 이 오히려 낮에 들었으면서 이제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 강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이제 산불 나고 나서부터 새벽까지 쭉 그 풍속을 보니까 현재까지 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줄어들 때가 대개 5시, 6시 네. 이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가 뜨면서부터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사실 이렇게 산을 내려가서 동해안 쪽으로 부는 바람은 순간 최대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피크거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는 순간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해운대 운봉산 경우 같이 사실은 꺼져 있는 것 같아도 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발화가 돼갖고 다시 번지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상태로 본다면 일단 현재는 바람이 좀 약간 약해지니까 네. 뭐 그렇게 크게 번지는 것 같지 않을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해가 뜬다면 또 다시 좀 번져나가지 않겠느냐. 바람이 강해지면서. 네, 산불 진화 요원들이 현장에서 불을 끌 때 보면 말이죠. 뭐 물을 뿌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때려서 불길을 잡잖아요.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불길이 다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불씨가 며칠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바람이 불면은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운봉산 같은 경우도 소방대원들이 불이 다 꺼졌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꺼진 것이 아니죠. 남아있는 불씨가 바람이 부니까 다시 옮겨 붙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형 산불의 경우에도 거의 그렇습니다. 불이 꺼진 것으로 확인한 이후에도
다시 바람이 강해지면 불이 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산불이 이제 뭐 거의 다 지나간 것 같다, 불이 꺼진 것 같다. 그래서 대피하셨던 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일단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소방당국에서 완벽하게 다 진화가 됐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피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두열 기자가 동해 온천 실버타운 부근에 나가 있습니다. 동해 쪽으로도 현재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해 망상동의 야산으로 번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산불은 어젯밤 11시 46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고요. 앞에서 전해드렸던 고성군 토성면의 산불과는 또 다른 산불입니다. 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현재 동해 온천 실버타운에 나가 있는데 그쪽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동해 망상동에 있는 실버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에 강릉시 옥계동에서 시작된 불이 이곳 동해시 망상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곳 실버타운 뒷 야산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불이 이곳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서 이 안에 있던 노인 120명이 인근에 있는 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으로 대피를 모두 했습니다. 이 대피를 완료해서 얼마 있다가 야산에 있는 불이 실버타운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불을 대부분 다 진화를 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실버타운 건물 뒤쪽으로는 모두 다 불에 탄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옥상 쪽으로 불을 다 진화를 하지 못해서 소방 사다리차가 올라가서 지금 옥상 쪽에 불을 끄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5분 거리에는 망상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 망상해수욕장 인근에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요. 그 오토 캠핑장에 있는 시설들도 지금 대부분 전소가 됐고 또 오토 캠핑장 인근에 있는 그 소나무 숲도 지금 대부분 다 전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해 온천 실버타운을 앵커와 저가 연결할 수 있는 이 네. 전화가 꺼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곳 상황을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 이곳 동해 인근에 있는 도로도 지금 모두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고속도로 옥계에서 망상 구간과 또 7번 국도의 차량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곳의 남서쪽, 그러니까 동해 초입에는 해군 제1함대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곳 함대 쪽으로도 불이 번지지 않을까 지금 부대도 비상이고요. 이 함대에서 소방차 한 대와 또 장병들을 투입해서 산불을 저지하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만약에 이곳 부대 쪽으로도 불이 번지면 어떻게 할까, 이 방호 작전을 세우는데도 지금 골머리를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동해 온천 실버타운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11시 46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 쪽으로 번졌습니다. 동해 온천 실버타운을 집어삼킨 산불, 망상해수욕장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오토 캠핑장의 시설물이 전소가 됐고요. 실버타운에 입주해 있던 어르신들 120명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강신우 기자. 예. 현재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투입이 돼서 산불 진화를 하고 있죠. 일단 뭐 헬기는 네. 날이 밝아야 뜰 수가 있을 텐데 현재 헬기로 인한 진화 작업은 불가능한 상태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은 이제 해가 뜨자마자 헬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소방 당국이요.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그 밤이라서 그 정확한 피해 상황도 제일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가 뜨고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앞서서 윤두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좀 잦아드는 분위기지만 네. 그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북 울진하고 포항 등 6개 도시에 이제 또 그 이 불이 번질까봐 소방차가 대기를 하고 있었을 정도로 예의주시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산불은 지금 그 방금 네. 여기뿐만 아니라 속초 의료원에서도 산불이 번져서 환자 전원이 대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속초 의료원에 있던 환자들도 대피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자, 방기성 센터장님,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이 다 꺼진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바람이 불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그 소방 당국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산불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게 어디로 번질지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저 서풍류가 강했기 때문에 바로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네. 번져 나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계곡 그 능선을 따라서, 그러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나서 바람이 좀 약해지면은 상당히 그 변하는 방향이 다양하게 변하거든요. 네. 또 여기다가 이제 그 산불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주풍이 불지 않을 때는 강한 이 저기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향이 자주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민간인들로서는 전혀 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의 그 안내를 받아서 대피하는 것, 그것이 뭐 그 이상의 저는 조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불씨가 집이나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린다. 이게 국민 행동 요령 첫 번째입니다만, 이건 뭐 이제 굉장히 멀리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네. 할 수 있는 조치인 것 같고요. 일단 산불이 가까웠다고 한다면 뭐 다른 거 챙길 것 없이 일단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폭발성이나 인화성이 높은 물질 주변에 가지 않거나, 이런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성 물질들이 불길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바로 이 소방당국이나 이 정부에서 저 많은 분들이 동원이 되어갖고 실제로 이제 고립돼 있는 주민들을 네. 갖다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정부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이런 조언을 따라서 대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걸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또 이제 어떤 저 상당히 폭발물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서 산불에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공터, 마을 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동초등학교 대피소에 나가 있는 정영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현재 대피소에는 몇 명의 주민들이 몸을 피한 상태입니까? 네, 현재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속초 지역 대피소 중에 한 곳인 교동초등학교입니다. 지금 불이 한참 번지기 시작했을 어젯밤 10시부터는 이곳 교동초등학교에 최대 7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잦아들고 바람이 좀 줄어들면서 현재는 70여 명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젊은 20, 30대들은 모두 돌아간 상태고 현재 60, 70대 노인분들만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거의 지금 주무시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 복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분들은 너무 놀랐는지 주무시지 못하고 현재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교동초등학교 대피소에 당초에는 700여 분이 몸을 피했는데 현재 70여 명이 남아서 몸을 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700여 명이라고 한다면 인근의 주민들은 뭐 거의 다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까? 네, 이곳이 최초 발화한 지점과 굉장히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거의 이쪽으로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200~300m 근처에 아파트와 주택단지들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쪽으로 몸을 피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현재 몸을 피하신 분들과 얘기를 좀 해봤을 텐데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몸을 이쪽으로 대피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주무셔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진 못했지만 아까 가족분들과 통화하고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뭐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시면서도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집으로 돌아갈 만큼 현재 그쪽은 뭐 불이 많이 꺼졌다, 거의 다 꺼졌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사실 아까 새벽 2시쯤만 해도 불이 좀 잦아들면서 곳곳에서 나던 불들이 좀 꺼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4시쯤부터는 갑자기 속초 소방서 맞은편에 있던 곳에서 다시 재발화하면서 옆에 있던 컨테이너에 불이 옮겨 붙기도 했는데요. 다시 바람이 좀 강하게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좀 안전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성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각 대피소에서 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대피소의 상황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몸을 피하지 못하셨다거나 혹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까운 대피소가 다시 필요해서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초의 경우에 말이죠. 청소년 수련관, 생활체육관,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온정초등학교, 동명동 성당, 동명동 감리교회, 예음요양원, 시청 대회의실이 현재 주민들의 대피소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몸을 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 대피소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 지역에도 여러 군데 대피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의 간성초등학교, 그리고 아야진초등학교, 동광중학교, 고성종합체육관, 고성생활체육관, 고성고등학교 체육관이 있고요. 강릉 옥계 쪽에서는 옥계초등학교 체육관이 현재 대피소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크리스탈 밸리센터도 현재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 지역에서는 동해 실내체육관이 현재 대피소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정영재 기자. 현재 대피소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잠을 주무신다고 했는데 대피소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준비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준비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를 한다면 잠자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런 준비 상황은? 네, 저희가 여기 교동초등학교에 와서 한번 둘러봤는데 주민분들이 모두 교실 쪽으로 3, 3호 모여서 각 교실마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각 모포와 생수와 같은 그 생필품, 일반 기본적인 생필품들이 지급이 된 상태고요. 보건실이나 교무실 쪽에는 푹신한 좀 소파와 침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쪽에 좀 연로하신 분들이 누워서 좀 잠을 청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초 교동초등학교 대피소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 도로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망상 IC에서 옥계 IC 지역 전면 차단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운전하실 때에도 반드시 도로가 차단된 곳들이 어떤 곳들인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막힌 도로에 접어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근덕 IC에서 망상 IC 구간의 경우에는 소통이 현재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만 곳곳에 도로가 통제된 곳들이 있습니다. 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 통제 소식이 자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의 안길이라든지 이런 곳곳들의 경우에 산불이 번지게 되면 도로가 전면 차단이 돼서 돌아 나올 수 없는 그런 곳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아직까지 몸을 피하지 못하신 분들 가능하면 가까운 대피소로 향해서 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산불이 다 꺼진 것처럼 생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강신우 기자, 새롭게 들어온 소식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금 교동 연결한 김에 이제 말씀드리면 교동 일대 이제 6,300여 네. 가구가 그 도시가스가 이제 추가로 차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성군 토성면에는 그 4시간째 그 정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사흘 전에 발생했던 산불이 오늘 새벽에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창 기자가 현재 나가 있죠. 자, 구석창 기자, 산불이 모두 꺼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와 기장군 쪽에 걸쳐 있는 운봉산 자락입니다. 화재 진압 현장까지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보시면 시뻘건 불길이 산능선을 따라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를 집중 배치했고 호스와 호스를 계속 연결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8개 분대 60명의 대원이 투입됐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다시 났는데요. 다 꺼진 줄 알았던 불이 초속 3.7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7m의 바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현재는 바람이 초속 1m 안팎으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산불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힘겨운 사나흘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의 안전 현재 괜찮은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다 대피하셨는지요? 네, 현재까지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이곳 사등마을 주민들에게는 부산 기장군에서 새벽 3시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배낭을 메고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서 몸을 안전하게 피하셔야 될 텐데 인근 삼각산에도 불이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운봉산과는 직선거리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소방당국은 운봉산 불이 삼각산까지 번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 달리 발생한 산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삼각산에도 80명의 대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부산시와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와 장비를 더 투입해 불길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흘 만에 산불이 다시 살아난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구석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방기성 센터장님, 불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이 강풍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부산도 그렇고요.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도 여전히 산불에 대한 위험은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상당히 우리나라가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전부 건조특보가 네. 내려져 있거든요. 일단 그리고 오늘도 이쪽 서해안 쪽으로도 그 강풍특보가 발령돼 있고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나 산불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다만 이제 동해안 쪽은 그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바람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오늘 지금 이런 경우 계속 지금 건조한 상태가 유지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뭇잎, 낙엽 같은 것이 많이 쌓여 있고 지금 이제 바람도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든 산불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산불이 났다가 꺼진 지역, 네. 운봉산이라든가 또 포항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자 강풍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가 전반적으로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국 곳곳에 어디든지 다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효 습도가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 40% 정도나 됩니까? 실제로 이제 강수량이 일단 많으면 실효습도는 올라가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 1월서부터 지금 강릉 지역을 보면 누적 강수량이 평균에 40%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 기상학적으로 가뭄은 평년에 70% 이하를 가뭄이 들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훨씬 지금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목재들이 말라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제 이 건조특보를 발효할 때 실효습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나무가 얼마나 건조해 있느냐.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주의보나 특보 같은 경우는 주의보 같은 경우는 35% 이하, 그다음에 이제 경보 같은 경우는 20% 이하의 그 습도가 실효 습도가 있는 건데요. 굉장히 건조해 있다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1월서부터 건조특보가 동해안 쪽은 굉장히 오랫동안 발령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거의 평년보다 비도 엄청 적게 내렸고, 그러니까 바싹 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그들이 불이 붙으니까 확 번져버리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나무들도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바싹 말라 있다 보니까 불이 한번 붙으면 쉽게 꺼지지가 않고요. 또 바로 그대로 번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동해안 지역은 어떻게 보면 침엽수림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같은 거 보시면 바람이 강할 때는 이런 불씨들이 날아다니거든요. 네. 그대로 공중으로. 그래서 이 화렵수림보다도 오히려 더 이 산불이 확대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또 거기다 이제 송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동해안 쪽으로는 굉장히 그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면은 실제 진화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성을 가진 네, 것이죠. 건조주의보, 건조경보가 해제가 되려면 전국적으로 좀 흠뻑 비가 내려야 될 텐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비가 좀 더 올 예보는 없습니까? 일단 오늘은 경기 동부하고 강원 영서 지역 정도로 아주 약한 비 예상되고요. 네, 지금 큰 불이 나고 있는 동해안 쪽으로는 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일 날 또다시 약한 기압골이 있는데 7일 이때도 건조특보를 완전히 해소시켜 줄 정도로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나라 전역으로 좀 건조특보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당분간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네. 오늘 밤 늦게까지는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 것이고요. 계속해서 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초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학사평에 사시는 주민인데 집 주변에 좌우 그리고 마당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와서 큰 불길을 잡았지만 집 주변에 가스 판매소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직접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밤새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긴장하고 있을 텐데 현재 집 주변이 많이 불에 탔습니까? 예, 뭐 바로 1m 상간에 불이 네. 났고 저희 집이 울산바위 밑에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3번의 불길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미시령 아하, 구길로 이제 불길이 번져가지고 네. 그 불길을 저희들이 사실은 불이 나자마자 다 집사람하고 둘이서 집 주위를 집하고 주위를 물로 다 뿌렸는데 네, 불길이 너무 세가 제가 체중이 75kg인데 제가 바람에 날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뿌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 제가 피신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방향이 일정하게 북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하. 잘하면 집이 안 타겠다 싶어 다시 돌아와서 불을 소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남쪽으로 제가 네. 받아가지고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앞이 캄캄해져 전혀 안 보이면서 매캐한 아마 어디선가 타이어가 탔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냄새가 때문에 도피를 했다가 도피하다 보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무리했지만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는 세 번째는 미시령 신길, 미시령 터널 톨게이트는 그쪽 도로를 타고 또 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바로 가스 충전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하. 저희 집하고 가스 충전소 이 집 합세해가지고 물을 계속 뿌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소방차가 경기도에서 차가 왔어요. 네, 그랬군요. 차가 와 불길을 잡아줘. 지금은 저희 집 좌우로는 타고 저희 집과 저희 집도 마당은 다 탔고 다만 마당은 왜 타는 이유가 집에만 물을 뿌렸거든요. 네, 그래서 마당에 나무 창문은 불을 탔지만은 집 자체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도 집까지는 불이 옮겨붙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처음에 초동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나가고 있는 사진이 우리 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저희 집 굉장히- 마당이 네. 탐구고 참 이번 기회에 소방관들이 얼마나 험한 일을 하는가. 제가 지금 사진이 보인 게 도망 나오는 사진이거든요. 네네. 두 번째 피신하는 사진입니다. 네, 또 바로 저 옆에 불이 나가지고 저희 왼쪽에 저희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이 옮길 끝에서.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제 생각에 풍량만 보면은 호흡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풍량이 바뀌면서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숨이 네. 막 막히면서. 그래서 이번에 참 소방관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나마 가족분들의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7분쯤에 처음 원암리 일성콘도 토성면에 있는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맞습니다. 산불이 예. 시작됐잖아요. 예, 그 산불이 처음 발화된 그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예? 지나서 선생님 댁 부근까지 불이 번진 건가요? 제가 확실한지 모르지만 제가 최초에 불이 났다는 소식 듣도 보니까 일성콘도 쪽에 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 최초의 발화 시점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1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제가 지금 새벽 3시까지 물을 뿌렸으니까 근데 1시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바깥에서 물을 뿌렸기 때문에 여하튼 제 생각 이상으로 다가와가지고 도저히 제가 동영상 하나 보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다가 간단한 것만 챙겨가지고 도망갔다가 바람 풍량이 좀 북동쪽에 저희 집은 완전 동쪽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고성 쪽으로 미시령에서 고성 쪽으로 바람이 세게 불면서 나가보니까 그 앞에 군부대도 불타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불길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다 이런 표현들 많이들 맞습니다. 하시는데 선생님이 예. 보시기에도 그랬습니까? 저희 집이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 좌우로 불타고 앞쪽으로 안 하는 이유가 저희 집 앞쪽에는 사람 밭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마침 며칠 전에 그 밭을 갈아가지고 아무런 탈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밭으로 불길이 뭐랄까 파도처럼 불티끝이랍니까? 불꽃? 네.
그것이 바로 파도처럼 날아오더라고요. 아하. 뭐 이거는 뭐 하늘의 뭐 별이 아니다. 막 빗물처럼 이제 쳐들어오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그 저희 집 목조 건물인데 목조 건물에 물을 흠뻑 젖었기 때문에 불꽃 티끌이 붙어도 이제 금방 꺼지긴 했는데 여하튼 그 저희 집 앞쪽에 그 울산바위와 저희 집 사이에 만약에 밭에 무슨 뭐라도 자풀이 있었다면 뭐 저희도 뭐 꼼짝없이 당했죠. 다행스럽게도 그 미시령 그 신기라 국길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 길 따라 나무 따라 이제 불이 오고 저희 집은 다행스럽게 집은 살았죠. 네, 처음 산불의 불길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긴박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이고 뭐 겁나더라고요. 근데 두 번 이제 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지만 정신만 차리면 뭐 하여튼 뭐 좀 도움은 되겠더라고요. 여튼간에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가 와서 산불 점검하고 지금 저희 집에서 약간 북쪽으로 한 50, 70m 그 2층 목조집이 완전 전소를 했는데 그 불이 아직까지 완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오면은 저희 집과 뒤에 가스 충전소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 마당에 지금 그 소방차 2대가 대기하면서 지금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 충전소의 폭발을 막기 위한 소방대원들의 활동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길이 바람을 따라서 파도처럼 이동하고 옮겨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람의 방향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조금 뭐 잦아든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불길이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산 지 몇 년 됐는데 오늘 바람은 정말 셌고요. 제가 네. 뭐 난리 갈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그 북동쪽으로 계속 일정을 불다 갑자기 남쪽으로 이렇게 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지난 여름 있지 않을까. 다만 저희 집과 그 미시령 국길 그 사이에 이미 한번 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한 70m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불길이 그냥 땅으로 오는 게 하늘로 날아오니까 네. 그 지금 지붕에도 이제 뭐 찬물을 뿌려놓고 있는데 지금 저도 지금 집에 저도 뭐 여기에는 제2주택이고 시내 아파트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지금 여기 목조 건물에 계속 지금 있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불길을. 네, 수 선생님 일단 주변 부분이 다 탔기 때문에 불길이 다시 뭐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바람에 따라서 언제든지 불길은 다시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주시하시고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잘 불이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은 네. 하여튼 저 불길 났을 때 제가 주변에 우리 이런 말은 뭐 하지만은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속초시청에 있는 근무 한 사람들, 네. 소방관들 정말로 애말 쓰시고 안내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셔서 불길을 빨리 잡고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 충전소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불길을 막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주민 한 분을 다시 전화를 연결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로 가겠습니다. 박영희 씨가 현재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네. 네, 자 고생 네, 많으셨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네, 안녕하세요. 피해는 없었습니까? 저희 집은 피해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현재 계신 곳이 강릉과 동해시 경계인가요? 네, 시 경계 동해 휴게소 바로 밑동네예요. 네. 망상 해수욕장 옆에 동네. 네, 앞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망상 해수욕장 부근까지 불길이 옮겨 붙었고, 자 그쪽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시설물들도 전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우리 박영희 씨가 보시기에 밖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마을은 지나갔는데 동해 네. 쪽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예요. 네. 박영희 씨가 지금 살고 계시는 마을에 언제쯤 불길이 와 닿았습니까? 저기 남양리에 11시 50 몇 분에 했다는데 저희 마을에는 12시 50분경에 도착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지금 사시는 네네. 곳까지 산불이 옮겨왔군요. 네네. 네, 밤사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네네. 네. 자, 경계 지역에 현재 강릉과 동해시 경계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망상 네네. 인근에 8채 뭐 건물이나 시설물이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마을 주민들 중에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지금 저희 마을이 한 45가구 되는데 한 네.
11집 정도가 전소가 됐는데 지금 집이 타신 분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마을 한 집에 그냥 모여서 잔불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시는 동네에서 주택이 불에 타거나 이런 곳들이 있습니까? 여기 11집이 전소됐어요. 11집 정도가 불에 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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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주민분들은 지금 계시는 집을 비롯해서 뭐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하신 네. 거죠? 네네. 처음에 12시 50분에 저 발화되고 넘어왔을 때는 막 눈도 못 뜰 정도로 너무 심하게 불이 날아다녀서 다 대피하고 있다가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들어와서 자기 집들 안탄 집들 방어하고 이렇게 했어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뻘건 불길이 산을 타고 계속해서 번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희뿌연 연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피하실 때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피하실 때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집에 계셨습니까? 여기가 네. 도로가 바로 인접대가 있고 바닷가거든요. 네. 그래서 도로로 다 동네 주민들이 도로로. 네. 그래서 옥계 시내 쪽으로 다 갔었어요. 바닷가로. 네. 옥계 시내 쪽으로 가셨다가 지금 이제 집으로 일부 돌아오셔서 상황을 지금 살피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바람은 좀 어때요? 좀 잦아들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강풍이 불고 있습니까? 바람은 잦아들었어요. 네. 뭐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쪽 지역 뭐 강릉이라든지 속초, 강원도 쪽에 바람 계속 많이 불잖아요. 특히 봄철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혹시 뭐 이렇게 해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아주 강풍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부근에는 어떻습니까? 네네. 저기 남양에서 발화돼서 이렇게 한 번씩 해도 이렇게 넘어오진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이 지금 제일 심한 상태인 거군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주민분들 일단 다 모여 있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라도 말이죠. 뭐 산불이 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불안하고 그러시면 집보다는 좀 그 안전한 곳으로 학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몸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태 났을 때는 네. 소방차든 뭐 속초로 다 가고 없어서 그랬었는데 경남 소방차가 지금 잔불 정리 다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네네.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소방차가 그쪽에 피해 지역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또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지시에 잘 따르시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또 산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황이 감사합니다. 없을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강신우 기자. 예. 뭐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좀 지나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잦아든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현재 새로 들어온 소식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옥계역에서 인근의 산불로 인해서요. 네. 강릉을 출발해서 그 서울과 동대구로 가려고 했던 이제 무궁화 열차가 일단 세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오전 6시 9분에 강릉 출발해서 동대구 가는 그 무궁화 열차, 그다음에 오전 6시 45분 출발해서 그 강릉에서 청량리, 그리고 오전 8시 13분 출발하는 무궁화 열차가 취소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동해고속도로가 아까 통제가 됐었는데 일부 구간의 차량이 운행이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망상에서 옥계 6.6km 구간은 여전히 지금 통제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도로가 합니다. 통제되는 곳도 많고 또 무궁화호 열차를 비롯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곳도 많습니다. 또 일부 산불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다시 통제가 풀린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잦아들어서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간 곳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불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운봉산의 사례도 지금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사흘 전에 처음 발생한 산불이 4차례에 걸쳐서 꺼졌다 다시 살아났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이 주변에서 발생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들도 보면 말이죠. 정말 무참하게 산불에 나무들이 꺾여 나가고 불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는 모습들 보고 계시는데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신 주민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이 불꽃이 바람을 타고 계속 날아다닌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면 평촌마을에 연지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네, 현재 지금 날이 서서히 밝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헬기도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현재 제일 우려되는 것이 강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서 산불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바람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강릉시 옥계면 평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 평촌마을에는 17가구 정도, 그러니까 50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요. 방금 이 능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네.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소방 호스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잔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소방 2개 분대, 한 50명 정도가 넘는 소방 인원들이 계속해서 투입이 돼서 잔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초속 3.7m가 넘는 그 순간 풍속 6.7m의 바람이 계속 불면서 지금 잔불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잔불이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걸로는 실제로는 그 시뻘건 불길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옥계면에 17개 마을이 있는데 잔불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부는 것 같고요. 마을 주민들은 그러면 잔불 정리할 단계 정도 되면 산불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들 다 돌아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피소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마을은 지금 텅 빈 상태입니다. 오늘 네. 오늘 오전 새벽, 그러니까 12시쯤에 이 마을에 있는 17개 가구, 그러니까 50명은 다 옥계면 면사무소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가재독을 챙겨서 옥계면 면사무소로 가서 지금 대피를 다 한 상태입니다. 네, 주민 50명이 면사무소로 일찌감치 대피를 해서 인명 피해는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그렇다면 평촌마을에는 건물이 불에 탔다거나 이런 피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집계된 게 있습니까? 평촌마을에는 아직까지 건물이 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평촌마을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옥계초등학교 분교 맞은편에 있는 옥계도서관이 불탔다는 소식을 주민 한 명이 저희 취재진에게 알려왔습니다. 네, 자, 현재 그러면 잔불 정리 작업 중인데 주변에서 지금 연지환 기자가 보기에 불꽃이 계속 살아난다거나 산불이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가요? 그쪽 지역에서는 말이죠. 취재진이 이 옥계면, 그러니까 평촌마을에 도착한 게 한 2시간 전쯤입니다. 2시간 전쯤에는 이 산에 시뻘건 불길이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호스를 소방대원들이 계속 연결해서 그 잔불을 제거하고, 지금 잔불을 제거하러 방금 나간 화면처럼 나간 화면을 네. 보시다시피 소방관 대원들이 그 잔불을 계속 제거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캐한 연기와 냄새가 날 뿐이지 그 불길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연지환 기자가 처음 평촌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군요. 산불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불길이 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서. 번져서 능선 아래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제가 처음에 2시간 전에 도착했을 네. 때는 산불이 계속 내려와서 능선을 타고 내려와서 불길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소방관 대원들 50명이 넘는 소방관 대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에 그 산불을 진화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서 지금은 잔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로에서 가까운 산 아래쪽의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소방차에서 물을 뿌릴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산 위쪽의 진화 작업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작업들은 어떻게 일일이 사람이 올라가서 물을 뿌리고 진화 작업을 벌였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칠 같은 암흑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로 포장 상태가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소방 펌프차에서 소방 호스를 연결한 뒤에 지금 저희 뒤에, 그러니까 불이 난 곳이 다 밭입니다. 논밭인데,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이 호스를 일일이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불이 난 발화 지점까지 연결한 뒤에 진화 작업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밤새 어두웠을 때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또 어두웠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텐데 이제 동이 트면서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옥계면 평촌마을에 나가 있는 연지환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줬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하단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동해 고속도로 망상 IC에서 옥계 IC 6.6km 구간이 전면 차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또 그리고 근덕 IC에서 망상 IC 사이의 도로도 차단이 돼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덕 IC에서 망상 IC까지는 26.1km 구간 정도가 되는군요. 네, 소통이 그 지역은 재개가 됐군요. 네, 소통이 재개된 지역도 있고 또 아직까지 망상 IC에서 옥계 IC까지 6.6km 구간은 전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자들은 꼭 이 정보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부대 쪽으로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102기갑 여단인가요? 그 부근에 최규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많은 군부대들이 있고요. 그 군부대에 있던 장병들도 긴급하게 한 2,500여 명 정도가 대피를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현재 그곳 군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고성에 있는 102기갑여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부대인데요. 이곳에는 불길이 아직 닿지는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불길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소방 헬기가 날아다니는 모습도 목격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군 부대 내로는 차량이나 장병들이 오가는 모습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 시내에서 이곳은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바로 옆이 군 관사인데 조금 전까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모습도 목격이 됐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길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성면 곳곳에서는 아직까지 불길이 조금 남아있는 편입니다. 앞서 트위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군부대 내 유류대나 의무대가 불이 탔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육군 역시 지금 당장은 화재 피해가 없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불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곳 102여단 생활관 내 모든 장병은 약 2,500여 명 정도가 안전지대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고성 생활체육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 관계자는 불이 확산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장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것이라면서 날이 밝는 대로 예하 군부대 시설에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가 재난 수준으로 막대한 만큼 장병들이 다음날 오늘 대거 투입돼서 산불 예방 작업과 진화 작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최규진 기자가 나가 있는 군부대까지는 아직까지 산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 고성 일대에는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22산단과 8군단이 이곳에 있는데요. 불길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가 바로 이곳 102여단입니다. 102여단에서 토성면에서 불길이 조금 전까지 제가 이곳에 1시간 전에 왔었을 때 목격했을 때는 약 10km 정도 내에는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길이 잘 보이지 않고 소방헬기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불길을 진화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이 트면서 소방 헬기도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까? 현재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평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산을 넘어가서 토성면 일대에 화재가 발생한 곳들이 많은데요. 그쪽으로 가서는 소방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소방헬기가 지나다니는 모습은 상공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소방헬기가 구체적으로 물을 뿌리는 장면 등은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까지 군부대 내에서 수송 차량이나 지휘 차량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아서 오늘부터 군부대 역시 진화 작업과 예방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최규진 기자가 서 있는 곳에서는 산불이 보이거나 뭐 불씨가 타오르는 모습을 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제 그쪽은 조금 안전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부대에는 유류대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대나 통신대대 같은 이제 화재에 취약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불길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아직까지는 불길 화재 피해가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군부대 부근에서 전해줬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동이 트면서 헬기 진화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이니까요. 헬기 작업이
서둘러 진행이 돼서 불길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강신우 기자. 예. 일단 동이 트면서 헬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이 시작이 되면 산불이 빨리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계속해서 많이 불었고 뭐 태풍급 봄바람이라고 하는데 현재 바람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오늘도 강풍이 예보가 돼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 피해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조주의보가 곳곳에 네. 내려져 있는데 오늘 일부 지역은 건조 경보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하고 경기 일부 지역에서 오전에 빗방울이 좀 떨어진다고는 하나 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부산과 같이 세 번째로 부산은 운봉산이 세 번째로 발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재발화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 기상 여건을 봤을 때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200여 대의 소방차, 네. 그다음에 600여 명의 소방 기준으로 600여 명의 소방관들이 지금 투입이 돼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의 경찰 공무원과 소방관들이 그 불길을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헬기가 이제 동이 한 5분 정도 있으면 이제 해가 뜨는데요. 네. 슬슬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 3단계 대응을 발령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소방차를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산불 피해 현장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도착을 해서 진화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규모로 소방차 출동을 요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젯밤 긴급 대응을 지시를 했고요.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움직임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어제 긴급 회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가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밤 늦게 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총력 대응을 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기 산불 진화를 위해서 그 총력 대응하고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이런 긴급 지시도 있었고요. 인근 항구 정박 중인 선박도 대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역 학교가 대부분 지금 휴교령이 내려져 있고요. 아이들 보호 방안이 또 지금 교육청마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산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어젯밤 11시 47분쯤이죠. 강릉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 망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에서 구석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사흘 전에 발생했다가 여러 차례 꺼지고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했던 부산 해운대 운봉산의 산불이 또 다시 살아난 상태입니다. 또 인근에서 부산에 또 다른 산불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크게 서너 개 지금 아주 큰 산불들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부장 같습니다. 삼각산도 이제 불이 네. 방금 네, 앵커께서 삼각산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까지 불이 나고 있어서 네. 지금 200여 명의 경찰관과 이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고 있는데 일부는 불이 잡혔고 네. 여전히 일부는 계속 불씨가 계속 남아 있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풍에다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이 쉽게 발생하고 또 꺼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며칠이 지나서 또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 명이 숨지고 뭐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만은 뭐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 정리를 해보고요. 또 근데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 이외에도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 밤사이에 불이 많이 번졌기 때문에요. 이 전체 가구들이 피해가 상당했는데 네. 이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아봐야 이 정확한 집계와 그 피해 상황들을 그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피해는 일단은 어제 밤 사이에 파악한 게 125채, 네. 그다음에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동, 그리고 대피 인원은 아까 앵커께서 언급하셨듯이 4,410명이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방청이 전국적으로 소방차를 동원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소방차 출동을 요청한 상태고 속속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운봉산의 산불이 재발화됐고요. 고촌리 삼각산에서도 불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가능하면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인화성이 있거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물질들을 먼저 잘 체크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성 물질, 가연 물질 등은 신속하게 제거를 하시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그것을 챙기느라 시간을 절대 허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밤에는 어둡고 여러 가지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솟아올랐기 때문에 대피하시는 것도 어려웠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서서히 동이 트고 있고 가시거리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들을 주시를 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속초와 동해 곳곳에 주민들의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 대피소들을 잘 확인하셔서 현장 상황 체크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피소에 주민들 지금 몇 명이나 가 있는 거죠? 지금 총 4천여 명이 대피를 하고 네. 있고요. 지역마다는 고성에 4,060명, 그다음에 네. 강릉시 옥계면에 350명 이렇게 지금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피소가 지금 강원도, 강릉, 속초, 동해 이런 쪽에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속초의 경우에 청소년 수련관, 생활체육관, 교동초등학교, 그리고 온정초등학교, 동명동 성당, 동명동 감리교회, 예음요양원, 시청 대회의실이 현재 주민 대피소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 지역은 간성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 동광중학교, 고성종합체육관, 고성생활체육관, 고성고등학교 체육관이고요. 강릉 옥계 지역의 주민 대피소는 옥계초등학교 체육관 그리고 크리스탈 밸리 센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에도 동해 실내체육관에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길이 잡힌 것 같고 산불이 꺼진 것 같아도 불씨가 남아 있어서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산불 피해 지역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유념하시고 신속하게 대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의 상황 계속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부산에서도 여러 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잘 확인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신우 기자. 이번에 지금 산불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두 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속초 쪽으로 번진 산불은 변압기가 폭발해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네,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변압기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네. 그래서 불이 났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날이 밝아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은 조사해봐야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릉 옥계면에서 또 다른 발화 지점이 지목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타오르는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산불이 꺼지면 또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소방 관련 전문가를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이 밤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고요. 전국에서 많은 소방차들 또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으로 집결을 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소방 진화 작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과거의 사례들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자, 현장 소방관들 이처럼 큰 산불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산불이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밤새 강풍과 함께 산불이 확산돼 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큰 산불이기 때문에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총력 대응 체계를 가지고 지금 속속 강원도로 이동하고 있고 이미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소방대원들은 도착해가지고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도 소방서장을 지내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산불 현장 또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도 참여하셨고 지휘도 하셨을 텐데 이 정도 규모의 산불 진화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청훈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광범위한 이 산불이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휘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럴수록 지휘관들의 그 경험과 또 지휘 능력을 발휘해서 산불을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권역별 지휘 체계라든지 총괄적인 지휘 체계는 산림청장이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 네.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도 뭐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권역별 지휘 체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옥계 쪽, 강릉 쪽, 서초 방면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지역의 지휘자를 임명하고 그 지휘자가 지휘권을 가지고 현장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죠. 네, 불꽃이 뭐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번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진화 작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불이 쉽게 뭐 주변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헬기를 동원해서 네. 본격적인 화재 진압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가운데서 헬기의 지휘 체계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헬기 간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고 특히 지상의 진압대원들이 우리가 며칠 전에 중국의 수찬성에서 소방대원들이 30명이 산불 화재 진압 중에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원들의 안전관리 이런 부분도 지휘관으로서는 염두에 둬야 될 사항이죠. 네, 주민들의 안전, 소방관들의 안전이 뭐 가장 최선이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그런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변압기 화재로 발생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변압기 화재로 인한 산불들의 사례가 꽤 있습니까? 있습니다. 변압기 화재는 일반 우리 주택가에서도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번처럼 그런 변압기 화재가 산불로 이어지고 또 강풍으로 인해서 그 확산 속도가 빠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이런 것들은 다반사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자, 밤사이에 뭐 너무 어두웠고요.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헬기가 진화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조금 전에 저희 현장 취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 헬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신속하게 진화 작업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은 산불 진화 전용 헬기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상대원들이 불씨를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고 완벽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2005년도죠. 양양 산불은 1차적으로는 산불 진화가 다 돼서 완전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네. 낙산사가 소실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완전한 화재 진압, 불씨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고 다시 재발화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완전히 꺼졌다고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해안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비 조치는 뭐가 될까요? 어떻든 대형 산불도 제일 처음에는 조그만 불로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처럼 강풍특보가 발효됐다든지 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관계 행정당국, 소방당국에서는 순찰, 안전 순찰 불이 나지 않게끔 계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난 우리가 그 낙산사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것을 봤을 때에 이런 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다 이제 불이 확산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화재 진압 활동해야 되는 것이고 불이 나지 않게끔 사전 예찰하고 계도하고 주민 대피를 위한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자,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뭐 불길이 많이 잡힌 것 같고요. 뭐 산불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장 기자의 전언도 있었습니다만 또 상당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에서 진화 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산불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헬기라든지 산불 장비, 인력 동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잘 분산해서 현장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밤새껏 이제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을 텐데 네. 그 주민들이 현재는 또 안전한 것인지 밤새 네. 이런 것들도 행정당국에서는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겠죠. 네,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 뭐 동네 산불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대피소에서 몸을 피하면서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라든지 행정관서의 안내에 따라서 집으로 다시 뭐 들어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머물고 필요하면 또 다른 또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네, 일부 지역에서는 LPG 뭐 저장고라든지 또 유류 탱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뭐 주유소들도 있고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불길들이 다가올 때 폭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소방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유물 시설들이 있지만 다 안전 장치는 다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유소라든지 일반 뭐 가스 탱크 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LP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길이 지나가도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 밸브를 잠그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주유소 같은데 대량 이용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이런 안전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만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야간 진화 작업은 밤새 어려웠고요. 이제 뭐 동이 트면서 본격적인 또 진화 작업이 이루어질 모양입니다. 자, 진화 작업의 최적인 시기가 뭐 지금 동틀 때쯤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풍이 이제 밤새 강하게 불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새벽이 되면은 바람이 좀 잦아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통해서 본격적인 진압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박정훈 교수님 끝으로 주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밤새 상당히 좀 놀랍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이런 상태에서 지내셨을 텐데 관계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좀 살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소방관서 행정당국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새벽 3시 30분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인명피해가 집계가 됐고요. 물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피해가 더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전한 곳으로 주민분들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에서 속초로 번진 산불로 인해서 36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새벽 3시 30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떤지 산림청이 어떻게 현재 산불 진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또
또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 방지과장 현재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박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입니다. 네, 밤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산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큰 불이 난 지역이 강원도 고성 속초 지역, 그다음에 네. 강원도 그 강릉 동해시 지역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지역인데요. 이 두 군데 지역이 이제 먼저 발생한 불이 있고 이어서 발생한 불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 불은 이제 별건입니다. 한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불이. 그래서 이제 별건으로 발생을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네,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의 변압기가 폭발해서 처음 산불이 시작된 것 같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만 일단 화재 원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산림청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초기 보고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원인은 그렇게 보고요. 정밀 감식을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당시에 변압기가 폭발했을 때 그 부근에서 초기 진화는 어려웠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진화대가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초기에 이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강풍에 의해서 불이 이제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릉 지역의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죠? 예, 그거는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심각 단계로 어제 발령을 했습니다. 이 동해안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발령을 해서요. 관계 기관인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심각 단계면 가장 높은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산불 위험은 이제 4가지 단계로 구분을 네. 하는데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하는데 심각 단계는 가장 높은 4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소방청에서는 고성 산불의 경우에 3단계 대응을 발령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가장 높은 4번째 심각 단계에서 발령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소방청의 조치는 말이죠. 그건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네, 좀 다르군요. 심각이라는 건 이제 그 위험성을 알리는 거고요. 네. 그 소방에서 하는 것은 이제 동원 자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동원을 할 것이냐. 네. 최고 많은 자원을 동원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소방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소방차를 동원을 해서 현재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산림청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진화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요? 이제 그 산불 진화는 그 공중에서는 이제 헬기가 진화를 하고요. 네. 지상에서는 이제 지상 산불 진화 대원들이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협업에 의해서 이제 진화 작업을 이루어지는데요. 어제 밤에는 그 헬기 진화를 못했습니다. 이 헬기가 밤에는 이제 진화 작업을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헬기 진화를 못했고 인력에 의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네. 인력으로 진화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으면서 산림청 헬기들이 투입된 것으로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산림청 헬기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까? 예, 지금 진화 작업에 이제 고성 속초 지역에 이제 20대가 들어가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 오는 헬기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가까운 데에 있는 헬기는 이미 이제 투입이 됐고요. 네. 좀 멀리 떨어져서 오는 헬기들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강릉 지역, 강릉 동해 지역은 25대가 이제 진화를 할 예정인데 진화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진화하기 전에 네. 밤에 이제 그 드론을 띄워서 영상으로 이제 그 관측을 해보니까 바람이 좀 초기보다 이게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바람이 좀 약해지면서 불도 좀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상태였고요. 그 지금 이제 헬기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 불은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날이 밝아서 헬기가 투입됐고 현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 경우에는 헬기가 작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현재 바람의 세기는 아닌가 보군요.
네, 산림청 헬기는 이제 그 러시아에서 도입한 이제 까모프라는 헬기인데요. 이게 대형 헬기이기 때문에 강풍이 이제 20m까지 불어도 이게 이제 뜰 수가 있습니다. 초속 20m죠? 그렇습니다. 초속 20m까지 진화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0m 이내로 이제 그 바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 활동하는 데는 지금 어려움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자, 박 과장님, 앞서 네네. 드론을 통해서 촬영을 하셨고 산불이 아주 많이 번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상당 부분은 좀 잦아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그 드론의 촬영 그림을 보면 말이죠. 언제쯤이면 산불이 좀 큰 불길은 다 잡힐 것 같은지요? 예측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이게 이제 바람이 서풍이 불었습니다. 네. 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게 이제 서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바람 방향을 따라서 불도 이동을 합니다. 네. 그 산불도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바닷가가 나왔거든요. 바다까지 불이 갔기 때문에 이 바다까지 가는 불은 자연 진화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망상 그리고 이제 해수욕장 부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쪽 망상 해수욕장하고 영랑호 쪽하고 네네. 이제 속초는 이제 영랑호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바닷가까지 가는 불은 바닷가에서 이제 자연 진화가 되고 이게 동쪽으로 가는 불은 꺼졌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불이 지나 또 그 이제 주력 불이 그리 갖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으로 이제 올라가는 불은 이제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바람 방향하고 이 대각선 방향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불은 좀 약합니다. 네. 약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진화 활동을 하는데 정상적인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주로 어떤 곳들입니까? 지금 뭐 가장 이게 어제는 이제 좀 밤중엔 좀 심각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심각한 지역은 이제 지금 뭐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런 이제 이 산불이 이제 그 확산되는 불을 이제 주불이라 그럽니다. 네네. 이제 확산되는 불은 빠른 시간 내에 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진화가 되는데 다만 이제 이 확산되는 불을 진화를 하더라도 이 땅 속에 숨어 있는 불이 있습니다. 이 잔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을 다 그 진화를 해야지만 이제 산불 진화가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불까지 모두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은 물론 뭐 주변 지역들은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지 아니면 꺼졌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상황들 혹시 자신이 사시는 곳 주변에서 마을 쪽으로 또 산불이 옮겨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이죠. 박 과장님 전체적으로 산불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나 퍼져 있고 어디 지역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뭐 한 20여 건 산불이 났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진화가 됐고요. 지금 이제 산불이 이제 진행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강릉하고 이 속초 지역. 네. 그 이제 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인제에 또 이제 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 네. 부산 해운대 구하고 기장군에 네. 각각 한 건씩 이제 산불이 진행되고 있고, 또 경상북도 포항에서도 이제 산불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6건의 산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6건의 산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 인제 산불은 속초, 강릉의 산불고 또 다른 산불입니까? 이 별개의 산불입니다. 인제 산불이 가장 먼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성 속초 산불, 그다음에 이제 강릉 산불 이렇게 이제 3개가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제 산불은 속초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했던 산불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꺼지지 않고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직도 완전 진화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경북 그렇습니다. 포항의 산불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항 산불도 이제 지금 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신속하게 진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 운봉산의 산불 또 뭐 기장군도 있고요. 삼각산에도 산불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산불들도 다 그냥 별개의 산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이제 별건의 산불이 되겠습니다. 네. 산불의 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얘기를 좀 했을 때요. 이 산불의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바로 북풍이 불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서쪽에서 부는 서풍도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 강한 바람이 뭐 포항 산불도 그래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이 이 경상도 동해안 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번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강풍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풍속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그 산불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람 방향을 따라 이동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경사도를 따라서 낮은 부분에서 정상 부위로 불이 이제 타 올라가거든요. 이게 산의 경우 하단부에서 정상 부위로 이제 불이 이제 타면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밤사이에 대피소로 몸을 피하셨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박 과장님, 주민분들 네네.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당부 네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산불이 이제 크게 나서, 이제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이제 그 현장에다 이제 대책본부를 꾸리고 현대구 대책본을 설치하고서, 이제 주민 대피라든지 이제 안전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주민들이 임의로 이동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해도 좋다는 그런 승낙을 받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과장님 밤새 애쓰셨고요. 완전히 불이 잡힐 때까지 좀 더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산불 어제 저녁 7시 17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변압기가 폭발하면서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이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큰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발화 지점 일성콘도 근처 한진물류센터가 바로 그 옆에 있는데 한진물류센터는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한진물류센터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로 연결합니다. 오효정 기자, 한진물류센터 완전히 불에 탔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판들이 그을린 채로 구부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철판 일부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또 철판이 주차돼 있던 차량 위를 좀 덮치면서 차체가 손상이 돼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고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형체를 알 수 없는 이 물체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이 페트병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이 구부러진 선풍기나 또 여러 가지 철판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게차가 또 완전히 그을린 모습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제 바로 뒤쪽에 있는 창고를 보시면요. 네. 이 컨베이어 벨트를 봐서는 이 택배 상하차를 하는 그 컨베이어 벨트가 있던 창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그을려진 종이 박스나 또 스티로폼 박스가 놓여져 있고 또 캔이나 또 페트병이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네, 불에 타고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는 한진물류센터의 건물을 보니까 어젯밤에 발생한 산불의 세기가 얼마나 강했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오유정 기자. 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총 1명으로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아직 그 1명 이상으로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명 숨진 분은 토성면에 사시는 주민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토성면 국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속초에 살던 A 씨는 이 고성에 있는 이 지인을 도우러 가다가 숨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인을 도우려고 가다가 도로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야 36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사망 1명, 부상 11명입니다. 주변의 주민들도 좀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민가와 가깝습니까? 그 근처가? 네, 제 주변은 일단 민가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이 뒤에 있는 이 콘도가 주변에 있는 그 큰 건물, 큰 건물 중에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 콘도가 일성 콘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고성 산불이 맨 처음 시작된 걸로 알려진 일성 콘도입니다. 네, 일성 콘도에 있던 직원들이나 숙박객들 뭐 일찌감치 대피를 했겠죠. 네, 콘도 안에 있던 숙박객들이나 이 직원들은 대피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오효정 기자가 현재 나가 있는 현장에서는 이제 산불이 다 지나갔다. 뭐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현재 주변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이 창고 안에는 이렇게 불길이 조금씩 아직도 살아있는 등 모습이 보이는데요. 또 이곳은 그렇군요. 제가 맨 처음 도착한 이 새벽 시간대랑 비슷한 좀 바람 세기가 느껴져서 완전히 좀 더 번지지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가 뜨면서 뭐 소방 헬기들이 뜨거나 또 드론이 뜨면서 좀 주변 상황들을 검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불이 여러 곳으로 뭐 급속하게 번졌기 때문에 소방청의 소방차라든지 소방을 위한 여러 가지 진화 장비들도 다른 곳으로 많이 또 옮겨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보여준 대로 지금 불꽃이 그렇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완전 진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소방 당국의 지금 진화 작업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지요? 네, 사실 이렇게 해가 뜨기 전까지는 이 어두운 상태여서 사실 어디에서 불이 어떻게 재발하고 있는지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 순찰차라든가 아니면 시청에서 나오는 순찰차들이 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불이 나고 있는지 좀 상황을 살피면서 좀 밤이 좀 지나가는데요. 지금 이게 동이 트면서 아무래도 좀 날이 밝아졌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잿더미로 변한 산림이 고성군 토성면에서 250헥타르이고요. 강릉 옥계면에서 110헥타르라고 집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 3시 30분까지 산림청이 집계한 피해 상황인데, 자 오효정 기자, 카메라를 좀 옆으로 돌려서 말이죠. 주변에 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나 피해를 입었는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산을 좀 보면요. 네. 일단 제 뒤에 있는 산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화재에 큰 피해를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사실 이쪽으로 일성 콘도로 이동을 해오기까지 좀 산들을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불길이 번지거나 아니면 좀 나무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쪽 조금 카메라를 돌려서 이쪽을 보시면요. 지금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저쪽에서도 이 조그마한 불씨들이 좀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효정 기자가 이동해온 도로는 어떤 곳입니까? 어느 쪽에서 고성군 토성면 현재 그 지점까지 이동을 해왔던 거죠? 저는 그 속초 소방서 인근에서부터 이제 고성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이제 그 중간중간에 불길이 좀 번져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차가 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희뿌연 연기가 도로 주변에도 계속 타올랐을 것 같은데 도로를 이동해 올 때는 뭐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연기라든지 불꽃 때문에 차량 이동이 어렵다거나 뭐 이런 지점들은 없었습니까? 네, 사실 불길이 좀 심하게 좀 보이는 곳에서는 창문을 열자마자 좀 매캐한 공기가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좀 그때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방 순찰차라든가 아니면 시청의 순찰차들이 좀 화재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동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성콘도 최초 발화 지점이죠. 일성콘도 부근에서 오효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초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의 현장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 연결돼 있죠. 자, 배양진 기자, 현재 속초의료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지금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불길이 가장 크게 번졌던 영랑호 주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새벽에 이곳 주변에 민가 3-4채가 전소됐다는 제보자의 소식을 연결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실제 의료원 주변 산자락까지 불길이 옮겨 붙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강하게 분다면 언제든지 불씨가 살아날 수 있고요. 지금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는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속초의료원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놀라셨을 것 같고요. 환자들이 다 뭐 다른 곳으로 대피하거나 뭐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예, 그 불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번져왔기 때문에 의료원에 이번에 있던 환자들은 지난 새벽 2시쯤에 모두 속초 보광병원으로 일단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잠깐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일단
병원 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조금 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불에 탄 잿더미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병원은 완전히 비어 있는데 이렇게 입구 쪽에는 발자국들이 좀 어지럽게 찍혀 있어서 당시 환자를 이송하느라 긴박했던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초 화재 초기, 그러니까 지난 저녁에는 이곳으로 화재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이송이 돼서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이 환자들은 여기서 응급 처치를 받은 다음에 불이 이쪽으로 번져왔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이 입원해 있던 환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를 동원해서 이동을 했어야 했는데요. 구급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료진 개인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송을 하는 좀 긴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속초 그나마 의료원 옮긴 쪽으로. 보강병원에서도 네, 말씀하시죠. 속초 의료원에서 보강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그 보강병원도 그다지 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이 좀 부족해서 속초 시내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하고 또 멀게는 강릉 아산병원까지 이 속초 의료원에 있던 환자가 이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밤새 속초 의료원 쪽으로 불길이 옮겨오면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불길은 속초 의료원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 일단 비켜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속초 의료원 직접 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안쪽을 좀 둘러봤는데 이 소방 관창을 밖으로 빼서 바깥에 있던 불길을 좀 잡으려고 노력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안까지 불에 타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불씨가 의료원 굉장히 가까이까지 번져 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 여부에 따라서 다시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저희가 이 영랑호 근방에는 아침 이 동이 튼 후부터 소방 헬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산 중턱에는 아직도 좀 잔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잔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산 중턱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소방 헬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속초 의료원 그럼 주변에서는 현재 뭐 불씨라든지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은 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 헬기와 소방대원들이 진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까만 잿더미들이 조금 날아다니는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현장 부근에서 소방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을 가득 실어서 옮기고 또 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조금이라도 빨리 산불들이 완전히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에는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는 헬기의 비행도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강풍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양진 기자, 속초 의료원 주변에 민가라든지 일반 상가 건물이라든지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주변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 지난 새벽에는 이 속초 의료원 주변에 있는 민가 여러 채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좀 심했던 불은 지금은 거의 진압이 된 상태고 이 주변에 인화물질이 쌓여 있는 창고라던가 이런 곳곳에서는 여전히 불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불길도 점차 진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속초의료원에서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도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상황, 새벽 3시 30분까지 산림청이 집계한 상황은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새롭게 들어온 소식들이 있는지 피해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태용 기자 나와 있죠? 네, 밤사이에 나온 피해 상황, 지역 소방본부, 산림청, 지역본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집계해서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잠정 집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0시, 그러니까 자정을 기해서 가동이 됐고요. 우선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는 어제 저녁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변압기 폭발로 산불이 시작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속초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재난안전 포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 현황은 사망 1명, 부상 11명입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고성군 지역의 경우에
약 250헥타르라고 중앙정부가 공식 집계했고요. 강릉 지역은 110헥타르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집계된 강원도 지역의 산불 피해 면적은 약 360헥타르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2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일대 일출 시간은 6시 8분인데 이와 동시에 헬기 20넉 대를 투입해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금 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잠시 후 오전 8시 30분에 강원도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일단 지역별로 산불 진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집계 발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쯤에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종합집계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올라온 상황 정보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속초시 미시령로 주변 산불이 확산 중에 있어서 인근 주민은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차량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속초시청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안태훈입니다. 네, 고성 산불이 속초 시내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속초시 부근에 사시는 분들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산불이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훈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변압기 폭발로 발생한 산불, 지금까지 사망 1명, 부상자 11명입니다. 새벽 3시 30분 현재 상황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 지역에서 25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 강릉에서는 110헥타르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이 290헥타르 정도 되니까요. 290헥타르보다 더 많은 70헥타르 이상의 총 합하면 360헥타르 정도가 현재까지 잿더미로 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총리는 오전 8시 30분부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청와대 회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긴급 지시를 내리고 오전 0시 20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산림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초시 상황실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산불 진압이 현재로서 어렵다면 일단 확산 방지에 주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 대피를 적극적 선제적으로 하라고도 했습니다.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최대한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엔 북한 측과도 협의해서 진화 작업을 벌일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긴급히 파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전 8시 30분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네, 박 기자, 강릉 지역도 그렇고요, 속초도 그렇고 강원도 쪽에 군부대들이 많은데 군부대 장병 2,500여 명도 앞서 대피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 대통령 주재 긴급 화상회의를 한 직후에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은 작전훈련 일정을 조정해서 총 전력을 화재 현장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소방차뿐 아니라 헬기 병력, 가용 전력 등을 총동원해서 국가 총력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JTBC 박유미입니다. 네. 어제 저녁 7시 17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금 이 시각까지 속초 시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1시 46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 조금 잦아들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산불이 번지는 것들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5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2시간 가까이 특보를 통해서 산불 소식 전해줬고요. 또 강신우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뉴스 특보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잠시 후에 특집 JTBC 뉴스 아침엔에서 산불 소식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